반갑습니다. 오늘 불금입니다. 불금. 또 멋지게 하루를 시작하시면 또 그 불금이 정말 내 어떤 시간에 진짜 불금이 되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불금이라는 얘기가 참 좋은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놀겠다 뭐 이런 주말을 포커스하는 단어로 불금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내일 모레 좀 편하게 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뜨거운 밤을 보내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월화수목금 오늘까지, 그러니까 4일, 5일을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집중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죠? 이 시간이 또 다른 의미로서 재충전의 시간으로 다가오시는 분도 계시겠죠. 네, 우리 오늘 아침 이 시간에는, 어, 선자가 아닌 후자의 개념,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오늘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표에 집중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기 위한 그 원인을 만들어 나가는 시간으로 우리는 충분히 썼기 때문에,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일요일은 정말로 그 다음 주를 향한 재충전의 시간으로 정말 힐링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불금을 만드셔야 되겠죠. 그쵸? 그거는 우리 몫이죠. 그죠? 꼭 여러분의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자, 오늘 270페이지. 이게 시간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로써 습관 3가 끝날 수도 있고, 그죠? 하루 정도, 월요일 정도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습관 3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저는 뒤로 갈수록 우리가 습관 1, 2, 3가 의존해서 독립으로 가는 단계죠. 그죠? 그 다음에 습관 4, 5, 6이 독립에서 상호 의존으로 가는 단계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순환시키는 것이 습관 3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습관 1, 2, 3가 중요하나? 예를 들면 습관 4, 5, 6이 중요하냐라고 이 두 개만 비중으로 봤을 땐요. 습관 1, 2, 3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몇 프로 더 중요할까요? 몇 프로? 참 맞죠? 말하기 애매하다. 몇 프로가 더 중요하나? 저는 한 500%더 중요한 것 같아요. 1000%까지는 그렇고. 왜냐면 습관 1, 2, 3가 되지 않으면 4, 5, 6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 습관 바로 4, 우리 습관 3 오늘 끝나면 습관 4가 승승을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승승을 생각하라. 그런데 제가 그럼 이 얘기 조금 해드릴게요. 승승을 생각하는 게 이제 정확하게 뭐냐면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한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을 조사를 하고 굉장히 못 사는 사람도 조사를 했어요. 그 책이 참 재밌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도 조사를 해봤어. 뭐 때문에 잘 살지? 굉장히 못 사는 사람들도 조사를 해봤어. 이 사람들 왜 못 살지? 그런데 굉장히 잘 사는 조건과 굉장히 못 사는 사람 조건이 동일하더라.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행동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아니, 행동이 똑같은데 왜 누구는 잘 살고 왜 누구는 못 살아? 라고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더라? 습관 1, 2, 3가 있더라는 거예요. 개인의 승리. 그러니까 개인의 승리를 하고 나서 기버인 사람들, 승승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승승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습관 1, 2, 3가 되어 있는 개인의 독립된 상태에, 이 상태에서 내가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주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뭐 이런 것들은 그와 나의 관계가 승승의 효과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못 사는 사람들은 본인이 독립되어 있지 않아.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없어. 없는데 기버인 거예요. 뭘 막 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승패가 돼버리는 거예요. 승승이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 1, 2, 3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내 인생에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독립된 상태인가 아닌가가 엄청나게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행위는 똑같은데, 그쵸? 그게 나에게 우리는 다 돌아옵니다. 그건 다 아시죠? 그죠? 그게 바로바로 돌아오는 것도 있고, 1년 있다 돌아오는 것도 있고, 3년 있다 돌아오는 것도 있고,
어, 우리 지금 4분면 하고 있죠?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것은 대부분 언제 돌아오는 것들이에요? 자, 1, 4분면. 긴급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바로 돌아오는 겁니다. 바로바로 돌아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 우리 인생에 많은 에너지를 2, 4분면으로 넣어야 된다 하죠?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건 보통 피드백이 얼마 만에 순환을 할까요? 얼마 만에 순환을 하는 것이 2, 4분면일까요? 전 최소 5년에서 10년이라고 생각해요. 5년에서 10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왜? 내가 오늘 행동한 게 5년이나 10년 있다가 돌아오는 거니까. 근데 5년을 잘 보세요. 5년을 돌아서 나에게 오는 피드백이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로바로 오는 피드백은 내가 막을 수 있어요. 다른 선택을 해서 이 돌아오는 피드백을 막을 수 있다고요. 근데 3년을 돌아서 온 피드백을, 5년을 돌아서 온 피드백을 무슨 수로 여러분이 막을 겁니까? 그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부터 피드백이 좋게 돌아올 수밖에 없게끔 중요도를 가지고 임하는 해안이 필요한 거죠. 정말로. 오케이, 아시겠죠? 얼마나 우리가 지금 2, 4분면의 삶이 중요한지. 자, 그 2, 4분면 소중한 걸 먼저 하라. 에서 이제 마지막 카테고리가 위임이라고 하는 단어, 위임. 자, 위임 있고 위에 쓰세요. 신뢰. 신뢰. 자, 위임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산과 생산 능력의 활동을 증대시키는 거. 자, 생산은 뭡니까? 우리 다 배웠어요? 황금알이에요. 황금알. 여러분의 굉장히 좋은 거. 좋은 거. 다 황금알입니다. 황금알. 자, 그러면 황금알 뒤에는 반드시 누가 있다고 했죠? 황금알을 낳은 황금오리가 있댔죠. 황금오리. 자, 그러면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황금오리가 황금알을 지금보다 더 많이 잘 놓게 하는 것이 위임이라는 거예요. 써져 있죠. 생산과 생산 능력의 활동을 증대시키는 것이 위임이다. 고로 황금오리가 황금알을 잘 놓고, 그죠? 많이 놓고,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 위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가능하다. 자, 우리는 위임을 통해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성취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건 황금알이죠. 황금알을 더 많이 성취할 수 있다. 자, 여기에는 2가지 위임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이 글을 읽고 저는 참네, 똑똑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봐요. 위임에는 2가지 시간에 대한 위임. 시간에 대한 위임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간에 대한 위임, 사람에 대한 위임. 자, 우리가 위임을 생각하면 대부분 사람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스티븐 코비는 뭘 얘기했냐면 시간에 대한 위임도 있다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저 시간에 대한 위임, 시간에 대한 위임이 뭐지? 제가 처음에는 뭘 말하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쭉 뒤에를 몇 번 읽어보면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보면 시간에 대한 위임은 효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효율성. 자, 사람에 대한, 우리가 위임하는 존재가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도요, 시간에 대한 위임으로 사람에게 위임하는데 시간에 대한 위임의 개념으로 위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2번째, 정말 사람에 대한 위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보세요. 시간에 대한 위임은 사람에게도 시간에 대한 위임을 할 수 있고, 왜? 그와 내가 똑같은 시간을 쓰고 있으니까, 어,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이렇게, 우리가, 저도 여러분도 똑같은 시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시간에 대한 위임을 여러분에게 하면, 예를 들면, 그죠? 나의 어떤 할 일을 여러분들에게 위임을 할 수 있잖아. 제가 누군가에게 위임을 할 수 있잖아요. 위임을 하는데, 그를 신뢰하고 그에게 책임을 주고 위임하는 것과 단지 내 일을 네가 좀 해. 이렇게 위임하는 것. 그게 사람에 대해서 시간적 위임을 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만 위임하는 거죠. 마치 무엇처럼?
정말 시간에 대한 위임, 우리 가정으로 봤을 때, 우리 이 예시가 가정으로 나오거든요. 뒤에 스티븐 코비가 예시를 얘기해줘요. 그럼 똑같이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가정이라는 것에 우리가 시간에 대한 위임을 여러분 100%다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탁기 써요, 안 써요? 세탁기 써요. 세탁기 써요. 세탁기 안 쓰는 사람 아무도 없어. 밥솥 써요, 안 써요? 밥솥 써요. 시간에 대한 위임이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 청소기 써요? 청소기 써요. 시간에 대한 위임이에요. 음식 쓰레기 그 막 가는 거 써요? 예를 들어 아직 안 써요. 저 아직 세탁기 안 쓰고요. 손으로 빨고요. 저 아직 청소기 안 쓰고 제가 하고요. 저 아직 물걸레 청소기 안 쓰고 제가 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에게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하면 훨씬 더 그 결과치는 깔끔한 머리카락 하나 없이 깔끔하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더 가치로운 그게 가치롭지 않다는 건 아니라 우리 존재 청소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반드시 해야 될 일이나 먼지 하나 없게 살 필요는 없다. 그럼 그 시간에 나는 뒹굴뒹굴 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휴식을 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 내 인생을 더 가치롭게 하는데 그 시간을 써야 돼. 머리카락 하나 없는 집보다 그죠? 내 인생을 더 그 시간에 가치로운 데 쓰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위임을 쓰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발전했으니 그걸 충분히 쓰시라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요건 좀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위임, 기계를 잘 써서 그런 도움을 받아서 위임해라, 여러분의 시간을. 응? 타이머 잘 써라는 거예요. 타이머. 전기밥솥도 타이머 알람 기능을 맞춰가지고 내가 집에 들어올 때 밥이 되게 해놓고, 청소기도 내가 들어오기 전에 딱 되게 해놓고, 요렇게 위임을 잘해라는 얘기, 위임을. 응? 거기에 여러분 시간을 좀 쓰셔서 위임이 잘 돌아가게 한번 가정 시스템을 돌려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시간이 나요, 안 나요? 나죠. 그걸 하라. 자,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위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자, 사람에 대한 위임이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위임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위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사람에 대한 위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그 사람은 잘 안 하냐? 여러분이 안 하고 있다면 왜 안 하냐? 여러분 예를 들면 뭐 애들 방 청소 누가 합니까? 애들 방 청소 누가 합니까? 예를 들어 대부분은 엄마가 하고 뭐 조금 애를 시킨다. 뭐 이런 경우가 제일 흔하겠죠. 그죠? 왜죠? 왜 지방인데 청소를 여러분이 하시죠? 지방인데? 이것 때문이죠. 음.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 것 같잖아. 내가 우리 아이를 훈련시키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서 위임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는 것보다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청소하는 것보다 아이에게 위임했을 때 청소를 못할 것 같은 거죠. 그죠? 이게 비단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방 청소만 생각하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바로 이해가 되죠. 이런 것처럼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다른 일도 위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남편한테 뭘 위임할 거라 하면 생각해보면 뭐든지 뭐라도 좋아. 아, 이거 남편한테 위임을 좀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아이고 치아라. 아이고 막 내가 하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죠. 위임하면 참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아이고 하겠나. 뭐 이런 생각이 먼저 드세요. 그쵸? 그 이유예요. 근데 그거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아요. 올바르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그거를 조율해 나가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그냥 내가 하고 치아 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것이 강한 가정일까요? 어?
위임이 돌아가지 않는 곳은 절대로 파워풀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파워풀하지 않아요. 파워풀할 수가 없어요. 그건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도 똑같은 이유죠. 내가 팀장이야. 내가 제일 잘하겠지, 당연히. 내가 제일 잘하니까 내가 팀장이 됐겠지. 그러니까 내가 위임하려고 하니까 아이고, 내가 하고 말겠다. 이런 조직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순환이 되지 않죠. 자, 순환이 되지 않는 곳은 절대로 강한 곳이 아니에요. 강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가정에서도 청소는 엄마의 몫이야. 절대로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애가 뭐 2살, 3살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렇죠? 그럼 남편 봐. 잘 위임이 돼야 되겠죠. 아이가 어리면. 근데 남편은 참 말을 안 들어. 대부분 그렇죠.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예시가 나옵니다.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모두가 현명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집은요. 정말로 동일하거든요. 동일해요. 제가 이거 하고 있으면 남편은 저거 하고 있고 저거 하고 있으면 남편 이거 하고 있고 이렇게. 그게 크든 작든 그 일이 크든 작든. 자,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위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위임하면 지렛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상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위임이다. 숙련되고 훈련된 사람에게 권한과 책임을 양도함으로써 자신의 에너지를 나는 더 높은 성과를 가져오는 활동에 사용하고, 그죠? 또 위임은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성장을 의미한다. 별표 100개 치세요. 위임 이꼴, 자, 위임 이꼴 신뢰. 그 결과는 성장이라는 거예요. 성장. 위임한 사람도, 위임받은 사람도 서로 성장합니다. 왜? 소중하다는 걸 인지하게 되거든요. 위임 받지 못한 사람. 어떤 일도 위임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사람. 정말 불행한 사람이죠. 위임하지 못하는 사람도 불행하지만 저는 그 두 예시를 들어봤을 때 위임 받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불행하다. 훨씬 불행합니다. 왜 불행할까요? 소중한 게 뭔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를 모르고 죽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게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이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를 위임받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몰라요. 모르고 죽는다. 참 불행하지 않아요? 저는 불행하다 생각해요. 위임을 내가 했으니까 열람 고생해봐라. 이런 게 아니에요. 내 거 네가 좀 들고 가라. 이런 위임을 그거는 이제 위임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죠. 위임이라는 단어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내일 이만큼 네 들고 가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성장시킨다. 자, 잘 생각해봐. 여기 예시가 1번 누가 나오냐면 페니 백화점의 페니. 이 사람 이름이 페니예요. 페니 백화점 유명합니다. 페니 백화점. 자, 페니 백화점을 창설한 페니가 가장 잘했던 것은 뭐냐? 1번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는 것을 일에서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일은 왜 혼자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죠? 이걸 깨닫고 양도를 도전했다는 거예요. 위임을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위임했기 때문에 수천 개의 점포가 생긴 거죠. 프랜차이즈가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맞죠? 맥도날드가 왜 지금의 맥도날드가 되었을까요? 프랜차이즈 위임한 거잖아요. 그도 나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켰죠. 시스템을 알려줬죠. 지금 예시가 그냥 맥도날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카테고리를 그냥 맥도날드 떠올리시면 돼요. 방법이 다 나와 있거든요. 맥도날드, 인간 맥도날드가 된다 생각해요. 인간 맥도날드. 내가 맥도날드고 나는 몇 개의 프랜차이즈를 내는 맥도날드가 될 것인가? 나 혼자 본점으로 치울 것인가? 내가 시작했으니까 우리 다 본점이에요. 맞죠? 우리 모두가 다 본점이에요. 내 본점으로
본점 하나를 잘 키우는 것으로 끝내는 인생도 있겠죠. 그리고 내 자식 정도를 잘 키우는 프랜차이즈 2개 정도 하고 끝내는 집도 있겠죠. 가정도 있겠죠. 그렇죠? 프랜차이즈를 100개 내는 사람도 있다 없다? 인간 프랜차이즈. 인간 맥도날드 100개 내는 사람 있다. 있다. 저는 지금의 저의 정의를 100개를 낸 프랜차이즈 점주라고 생각하거든요. 100개 정도 낸 것 같아요. 지금. 100개. 근데 전 이거를 1000개로 늘릴 거예요. 1000개로. 여러분도 한번 꼭 비즈니스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에 대해서 내가 인간 본점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 몇 개의 프랜차이즈를 현재까지 냈는가? 혹은 아예 생각도 안 했는가? 혹은 생각은 했는데 달성을 못 했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습관 어, 뒤로 가면 개인의 승리, 그러니까 대인관계 승리의 승승의 관계 습관 4에 해당하지만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위임은 그냥 개인 승리, 개인이 의존해서 독립으로 가는 곳에 있는 이 위임의 개념으로 설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림 보세요. 이 그림 엄청 중요합니다. 생산자가 있고 우리 무언가 투입을 하죠. 왜? 뭔가 얻기 위해서 투입을 합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 이 지렛대가 있죠. 이거 뭡니까? 이렇게 딱. 그래서 자 보세요. 내가 한 개를 투입했는데 한 개를 산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그림이 271페이지 그림이 내가 한 개를 집어넣었는데 한 개가 나오는 그림이에요. 맞죠? 뒤에 보세요. 272페이지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그림이 어떤 부분이 달라져 있죠? 중간에 있는 중심 지렛대가 쏠려 있죠. 산출 쪽으로. 그림이 여기다가 화살표가 돼 있죠. 산출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게 위임이라는 거예요. 자, 뭡니까? 투입을 하나를 했는데 산출이 2개, 3개가 나오는 거. 왜? 지렛대가 이쪽으로 넘어가 있잖아요. 이해됩니까?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나를 넣어서 하나를 나오게 하는 딱 팽팽한 균형 잡힌 이것을 원하세요? 아니면 자 내가 1시간 투자했는데 5시간 효과를 얻는 게 좋아요. 1시간 투자했으니까 1시간만큼의 결과를 얻는 게 좋아요. 당연히 5시간, 3시간 효과를 얻는 게 좋죠. 뭐 하시라고요? 위임하셔야 된다. 위임의 효과. 이 중심축이 이동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시. 접시 닦는 부모. 접시를 닦는 부모. 설계 도면을 직접 그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접시 닦는 부모, 설계 도면을 손수 그리는 건축가. 건축가인데 자기가 설계 도면을 직접 그리는 거예요. 타이핑하는 비서. 생산자라는 거예요. 생산자. 하나를 넣고 하나를 가져오는. 그냥 하나를 했기 때문에 하나를 가져오는. 그런데 황금알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서로 연결하고 시스템을 활용하고 여러분 연결하고 활용하고 계십니까? 연결하고 활용. 이 단어를 무슨 말인지 알겠다 하지 말고 여러분의 24시간과 생각을 연결시켜 보세요. 난 어제 무엇을 연결했지? 난 어제 그냥 우리 뭐 딴 예시 들 필요 없잖아요. 어제 생각하면 되잖아요. 난 어제 무엇을 연결했지? 난 어제 무엇을 활용했지? 한번 피드백 해보세요. 반드시 숙고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피드백이 훨씬 더 강력하셔야 돼요. 행위가 강력해야 될까요? 피드백이 강력해야 될까요? 선순환은 무엇이 강력했을 때 이루어질까요? 피드백입니다. 저는 피드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행동을 살을 하고 피드백을 육을 하면 질 좋은 행동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행동했는데 결과를 하나도 연결 안 되는 행동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행동하기만 하면 뭐 결과가 엄청 좋은 것도 있잖아요. 왜? 질이 높다는 거예요. 질이. 단지 행위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질이 높다는 거예요. 질을 높이려면
여러분이 숙고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의 하루 24시간을 단두대에 올려놓지 않은 이상 이 표현이 맞겠죠. 여러분의 어제 하루를 단두대에 올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숙고예요. 그게 피드백이에요. 아, 어제 이랬네? 일기 쓰면서. 어제, 이거 잘못했네. 어제 이랬네. 이거 말고 단두대에 올려놓으시라. 여러분의 시간을. 정말로. 제가 진짜 목표를 향해서 전력 질주했을 때의 느낌이에요. 정말 제가 경험한 걸 여러분들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런 말이 바로바로 나오겠어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시간을, 여러분 정말 이사분면, 정말 소중한 것을 먼저 하고, 정말 내 인생을 그냥 이대로 둘 수 없어. 왜 나잖아. 나로 태어났잖아. 라고 생각하고 소중하게 쓰시려면 여러분의 시간을 단두대에 올려놓으시는 피드백, 숙고가 반드시 들어가셔야 합니다. 오케이? 자, 연결하고 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업한다면 이거 진짜 대박이라는 거예요. 자, 연결하고 시스템을 활용한 예시. 자, 접시 닦는 부모가 있고 접시 닦는 일을 아이에게 위임한 부모가 있고 설계 도면을 손수 그리는 건축가가 있고 다른 건축가들을 지휘하여 건축 설계하는 건축가가 있고 어, 타이핑을 직접 하는 비서가 있고 비서들과 사무실 직원들을 감독하는 비서가 있다는 거. 위임에 대한 예시입니다. 자, 그래서 이 후자를 하게 되면 효과적인 위임을 통해서는 한, 한 개를 투입해서 한 개의 피드백을 내는 것이 아니라 10개, 50개, 100개를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관리의 본질은, 위임의 본질은 지뢰의 받침자, 아까 우리 이동했다고 했죠. 지뢰의 받침을 이동시키는 것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위임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보죠. 27분이네. 아씨, 오늘 뒤에 것도 할랬는데. 이제 자, 위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위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지시적 위임이 있고 하나는 신임적 위임이 있다. 이 지시적 위임이 어떻게 보면 아까 시간을 정말로 시간을 아까 시간에 대한 위임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죠. 그게 뭐다? 지시적 위임에 대한 얘기가 좀 포지션이 많은 거예요. 자, 이제 지시적 위임까지만 나가볼게요. 지시적 위임은 방법에 엄청 포커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에 노력을 집중해 저것을 해 이것을 해 저것을 해 끝나면 말해 뭐 이렇게 심부름 역할을 하는 그죠? 내일 네가 해 이렇게 아까 제가 예시를 들어드렸죠. 내일 네가 좀 해봐라 이거 네가 좀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지시적 위임 그러니까 피드백이 좋지가 않겠죠. 자, 지시적 위임을 한 경험 우린 굉장히 많겠죠. 지시적 그러니까 그건 진정한 위임이 아닌 거죠. 진정한 위임이 아닌 거. 그래서 여기 스티브 코비는 예시로서 무엇을 얘기해 놨냐면 자기 가족이 수상 스키를 타러 갔다는 거예요. 수상 스키를. 근데 아들이 수상 스키를 굉장히 잘 타는 거죠. 그 사진을 찍어주고 싶은 거야. 그런데 자기는 그 보트를 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지시적 위임을 한 거죠. 근데 그 지시적 위임의 가장 베이스가 뭐냐면 우리 아내는 사진을 잘 못 찍는데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자기는 보트 운전을 해야 되고 사람은 3명밖에 없고 자기는 보트 운전을 해야 되니 이 일을 할 사람은 자기 와이프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마음에는 뭐가 있어? 우리 와이프 이 사진 제대로 찍겠나? 이거 우리 아들의 이렇게 스키를 잘 타는 모습을 탁 찍어줘야 된다.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내에게 계속 지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신호 주면 그때 찍어. 아들이 뭐 A자를 하면 그때 찍어. 이렇게 계속 알겠죠? 사사건건 방법에 대해서 호를 다는 지시적 위임을 얘기합니다.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찍어. 아니 지금 찍지 마. 이렇게 계속 하는 거. 그러니까 방법을 감독하는 거. 이것이 지시적 위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이런 지시적 위임을
했다고 쳐요. 우리가 예를 들어 여러분이 위임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거의 지시적 위임이겠죠. 어쩔 수 없으니까 좀 이거 좀 해라 이렇게 하는 위임. 자, 이를 통해 얼마나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일일이 관여해야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관리 감독할 수, 이게 진짜 진정한 우리가 생각하는 프랜차이즈냐는 거예요. 알겠죠?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스티브 코비가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얘기하는 위임, 정말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위임은 신임적 위임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신임적 위임은 원료를 하겠습니다.